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월 2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 헤드라인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4개의 기사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세부 기준을 발표했죠. 미국 내 생산 증대와 안보 강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봅니다. 국내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무역 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2월까지 2달간 발생한 무역 수지 적자가 지난해 연간 무역 적자의 38%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 번째 기사 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쿼터제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형 철강 업체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중견 중소기업들의 대미 수출기를 넓혀준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열흘새 1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시장 내 커지고 있는 만큼 양회를 앞둔 중국 소비 관련주들, 또 고배당주, 대형 성장주를 통해서 수익률 방어에 나서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기사 봤는데요. 오늘도 2개 꼽아봅니다. 오늘의 선택은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세부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수출 쿼터제 개편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세부 기준이 정해져서 이 기업이면 우리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결국 이제 기준이 세워진 건데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서 좀 미국행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부터 좀 저희가 알아볼까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IRA법이 3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나왔죠. 그러니까 이 두 글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는 안보입니다. 안보인다. 우리가 안보죠, 안보. 안보. 시큐리티. 안 보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우리 방송도 보시고 어떤 투자처가 좋을지도 보셔야죠. 안 보인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시큐리티. 이제는 이 반도체가 기술이 아니라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안보, 국가의 이 생명과 존폐와 관련이 돼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보통 때는 미국 대통령이 오면 어디부터 먼저 가요? 어디부터 먼저 가요? 네? 미국 대통령이 오면 어디부터 먼저 가요? 네. 너무 그 빵 터지지 마시고 DMZ를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국에 오자마자 어디를 갔어요? 평택 삼성공장 갔다. 맞아요. 기억나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반도체는 기술, 장사를 넘어서서 안보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국방부와 안보기관에 첨단 반도체를 먼저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말을 안보와 관련해서 잘 들어줄 수 있는 회사 쪽에 선택을 하겠다. 회사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미국 상부부의 기준을 잘 따르느냐. 안보.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첨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선 기술 쪽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중국이 좀 손 놓고 있었더니 한때는 미국이 퀄컴, 또 인텔, 마이크론 다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대단했는데 어느 날 눈을 몇 번이니까 깜빡거리고 났더니 중국이 막 쫓아왔어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영향력에 놓일 수도 있는 대만의 TSMC가 비밀 반도체에서는 제일 앞서가요. 그러면 미국은 뭐냐? 이번 IRA법의 지원을 통해서 설사 미국산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SK하이닉스일 수도 있어요. 제일 앞서 있는 기술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첨단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 집중을 하는 것인데 이 조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해 글로벌 경제를 보실 때 전부 다 퍼스트가 들어간다. 미국 퍼스트, 중국 퍼스트, 유럽 퍼스트. 한국도 이제는 한국 퍼스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산 철강 건설 자재를 이 시설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기업이라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첨단했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자랑스러운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뭐 심사 기준 우선순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이 보조금 혜택을 좀 당연히 받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그렇죠. 궁금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지식 제가 빵빵히 채워드릴게요. 자, 네. 미국에 이 남부의 텍사스를 가게 되면은 텍사스에 이 삼성전자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스틴에 있거든요. 이 오스틴에 후공정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후공정은 뭐냐? 자, 부품을 들여와서 최종적인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 그리고 남미 시장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이건 뭐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죠. 이제 건설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려 22조 원의 비용을 들인 최첨단 시설 파운드리가 들어갑니다. 파운드리, 그다음에 팹리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첨단이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조가 총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 4분의 1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4분의 1 정도에는 못 미치는데 일단 연방 정부가 한 3조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1조 한 5천억 원 정도를 텍사스에서도 너무 잘한다, 삼성이 예쁘다, 테일러시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때문에 이제 고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총 엄청납니다. 35억 달러. 4조 한 6천억, 그러니까 5조 정도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한 4분의 1 정도를 미국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지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걸 삼성이 마다할 수 있느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삼성은 우리 돈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받는 것 자체를 안 받을 수도 없어요. 받아야 돼. 그런 상황이 놓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미국은 우리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중요한 건 미국에서 뭐 중국 등 우려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하기라도 한다면 보조금을 다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이 그렇죠. 조항을 넣었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설득 후선택입니다. 먼저는 일단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이 이 중국의 이 시안에, 네. 그러니까 시안이 어떤 곳이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에요. 네. 여기 시안에 이 공장이 있고 또 우시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반도체 공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일단은 이미 이제 삼성전자하고 우리 정부에서 설득을 해서 오는 10월까지는 이 수출 통제를 유예시켜 놨어요. 근데 10월 달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좀 설득을 해서 조금만 더 유예해달라.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중국에 투자를 해놓고 그거를. 근데 SK하이닉스가 더 고민이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미국에 아직 착수에 들어간 공장도 없어. 아직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더라도 뭐 이거 결정이 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SK하이닉스는 더군다나 지금 비메모리가 없는 상태고 철저하게 메모리, 낸드 플래시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올해 이 유예 연장을 일단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건 제한적일 거예요. 미국이 계속해서 괜찮아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과 관련된 이 시설 운영이나 앞으로의 관계에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이게 이제는 관건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해 주셨는데요. 어쨌건 반도체 제국 발톱을 드러낸 미국 저희가 어느 쪽 상황으로 좀 가야 하는지 고민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우리가 자동차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동차도 우리가 부품도 함께 간다 그랬죠. 현대차나 네. 기아차 함께 미국으로 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장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기업들이 어딘지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기업들은 어떻게든 지원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으로 가면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는 혜택도 있겠지만 소재 부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퍼스트 밴드가 어딘지 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추가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쿼터제를 개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을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개편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산업부가 이제 미국도 무한정 철강 수출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이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제 쿼터제 배정을 해놨어요. 배정을 해놨는데 이게 기준이 간만에 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수출 물량 실적이에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 2015년부터 17년이면 최근 기록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최근에 좀 미국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출 실적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는 철저하게 차별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출 물량 실적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1년 동안에 이제는 생산 능력을 보고서 연간 이 실적, 연간 실적, 미국 수출 실적이 아닙니다. 연간 실적을 보고 이제 좀 배분을 하자. 이 배분을 좀 해주자. 그러면 새로 들어오면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바뀌는 것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오실 게 뭐냐면 이렇게 커트제로 바뀌면 크게 바뀌어요? 아주 크게는 안 바뀌어요. 왜? 이 커트제가 거의 전체 물량의 90% 정도는 커트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판이 깨져야 신규 업체가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래도 기존 업체가 상당히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안이라고 해봐야 고작 한 5% 정도 좀 더 여유를 줘가지고 네. 좀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에 좀 더 이쪽에 배려를 해주자. 그러니까 아주 크게 판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면 기업별로 이 수출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대미 수출 실적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른바 철판은 여러분 동그랗게 돼 있는 그런 강관 파이프입니다. 네. 있고 넙대디한 맞나요? 네. 좀 이게 두꺼운 또는 얇은 판으로 돼 있는 거 있죠. 판은 어떤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가 넘버원이죠. 포스코 짱. 그다음에 또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현대제철이에요. 네. 자, 이런 기업들의 판도를 흔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를 만드는 강관을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 이제 관련 석유 관련되는 사업도 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주로 4대 기업이 거의 90% 가까이 83%를 차지했습니다. 어디냐면 현대제철, 또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요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 현대,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을 빼고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업들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보면 투자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미국 철강 수출 쿼터제란 무엇인가도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건 5%밖에 안 되지만 좀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기업들이 숨통이 좀 트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